도쿄 bunkyō구 고라쿠 1촌의 3번 6호. 그곳에는 거대한 하얀 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쿄돔이라 부르지요. 1988년 공기의 압력차를 이용해 지붕을 들어 올리는 에어돔 방식으로 지어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그 지붕의 형태만큼이나 수많은 이들의 욕망과 기대를 안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야구장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생태계 안에서 이곳은 아티스트가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점이자 모든 이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종착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의 크기는 종종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로 치환됩니다. 도쿄돔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5만 5천 명. 이 거대한 공간을 자신의 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거대한 하얀 알의 중심에 서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입니다. 일본 댓글들을 보겠습니다. 역시 도쿄돔이라는 곳은 유명해서 많은 일본 아티스트, 해외 아티스트, K-팝 아이돌에게도 동경의 장소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장소인 도쿄돔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된 것은 BTS에게 있어 그룹 활동의 결과입니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매일 활동하는 듯합니다. 댓글 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아주 건조하지만 정확한 사실의 서술입니다. 도쿄돔이라는 공간이 지닌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그룹이 쏟아부었을 시간과 노동의 인과관계를 이 유저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도쿄돔의 5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관객의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아티스트가 가진 중력, 즉 인력의 물리적 증명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장소라는 수식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무대에 선다는 것은 복잡하고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이자 국경을 초월해 가장 널리 사랑받는 아이콘이 되었다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이 그러하듯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는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수록 그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배제된 자들의 한숨은 보이지 않는 곳에 깊게 고이게 됩니다. 제1장 4%의 세계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 댓글 B. 월드투어로 일본에 와주는 것만으로 감사. 티켓은 당첨되지 않았지만 확률 4%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은 8만 규모의 세계 각국 객석을 만석으로 채울 정도의 세계적 아티스트. 정말 너무 대단하다. 4%. 이 숫자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만들어낸 진입 장벽의 높이입니다. 100명이 문을 두드릴 때 오직 4명만이 그 하얀 돔의 내부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나머지 96명은 합격하지 못합니다. 2005년 일본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 아마미 유키가 한 말이 떠오르네요. 성공하는 비율은 6%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낮은 숫자네요. 이 패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시스템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무력감. 자신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세계적인 거물이 될수록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마주할 확률은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는 사실. 아티스트의 성공은 팬들에게 벅찬 자부심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그들과 나 사이의 물리적, 확률적 거리를 아득하게 벌려놓습니다. 댓글 CD. 기쁘지만 슬프다. 친구도 나도 전부 떨어졌으니까? 내 주변은 전멸이니까 영화관에서 분위기를 즐길 수밖에. 전멸. 전쟁터에서나 쓰일 법한 이 단어가 티켓팅 실패를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티켓팅은 하나의 거대한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광면의 전파를 타고 0.001초의 클릭 속도와 서버의 응답 속도로 승패가 갈리는 무혈의 전쟁. 여기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패배한 자들은 도쿄돔이라는 성역에서 쫓겨나 영화관 혹은 라이브 뷰잉이라는 이름의 대피소로 밀려납니다. 제2장 서버 다운과 디지털 시대의 고립. 하지만 이 대피소조차 완벽히 안전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댓글 2. 고향 공연은 보고 싶지만 이건 영화관도 경쟁률이 높을 듯. 그 경우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서버 다운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도쿄돔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공간에서 배제된 자들은 영화관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의 한정된 좌석에서조차 밀려난 자들은 결국 자신의 방 안 작고 네모난 모니터 앞으로 최후의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방 안에서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서버 다운. 제3장 거대한 용광로 안의 소음과 쾌락. 그리고 이 거대한 데이터의 지층에는 또 다른 종류의 균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이즈 혹은 역사적 소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K-팝 그룹이
일본의 상징적인 무대에 선다는 사실은 단순히 대중문화의 교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혹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길고 복잡한 역사의 앙금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들의 도쿄돔 입성은 문화적 침공이나 국가적 자존심의 훼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문제들 혹은 멤버들이 입었던 옷의 문구 하나가 소환되어 거대한 분노의 텍스트로 변모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쿄돔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 방어되어야 하는 상징적인 영토입니다. 이 영토 분쟁에서 쏟아지는 날선 비난과 분노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질적인 파열음을 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공간의 가장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 무겁고 거친 역사적 분노의 댓글 바로 밑에 완전히 다른 온도의 텍스트들이 태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FG, 진짜냐? 굉장하네. 이건 기대되네. 이 짧은 문장들 안에는 국가 간의 갈등도 역사의 무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보여줄 완벽한 퍼포먼스에 대한 순수한 엔터테인먼트적 쾌락과 기대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역사적 분노를 토해내는 자들과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순수한 경애를 표하는 자들, 이들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떠들며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만을 텍스트로 던져놓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도쿄돔이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가진 진짜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4%의 선택받은 자들과 96%의 탈락자들, 환호하는 팬들과 분노하는 국수주의자들, 물리적인 축제와 디지털의 불안, 모든 형태의 사랑과 증오, 자본과 역사, 기대와 실망이 하나의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뒤섞여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하얀 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댓글 H, 굉장히 마이너스.